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아침입니다. 6시 조금 넘어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위원님. 네, 일단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 뭐 논의가 없이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절절한 마음, 아마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불상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좀 보이고요. 현재 대통령실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성 낙일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외딴 성에 해가 저물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해서 적법성,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적법성 또는 체포영장의 불법성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체포영장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기어코 대통령을 수갑 채운 모습 그리고 양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 노출시켜야 될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해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경호처는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유혈 사태를 우려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우려가 아닐까 충심과 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 정진석 실장의 제안한 방문 조사 같은 거 고려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소통도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 시점에 정진석 실장은 이런 호소문을 왜 냈을까요? 일단 저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엄 사태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다가 오늘 아침 6시 상당히 이른 시간에 호소문을 발표한 그 의도가 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일단 본인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장문인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 엄청난 과잉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새 같은 관제이다 말이죠. 그다음에 뭐 삼중 경호에 엄청난 어떤 특채의 경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비서실장 정실장이 뭐라 했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마치 마약 갱단을 다루듯이 대통령을 몰아붙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표현이 좀 마약 갱단 다루듯이 한다라고 좀 센 표현인데 이 김용인 전 국방장관 공소장을 보시면 말이죠. 뭐 도끼, 뭐 케이블 타이, 뭐 망치, 실탄 5만 발, 뭐 수리탄, 뭐 적용용 소총 이런 마약 갱단들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이른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좀 뜬금없고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볼 때 득보다는 더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받거나 방문 조사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담화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것 조율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네. 왜 갑자기 꺼낸 걸까요? 아마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호처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경호처가 어떤 수위 정도로 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유혈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 그리고 국가 나라에는 국격이 있는 거고 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수갑 찬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할 것이고 아마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바라는 중국이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한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나름 중재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조사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조사받고 있을 때 권양숙 여사한테 출장을 가서 방문 조사한 사례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3의 안을 현재 상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재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통령 논의가 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 유혈 사태가 정말 임박한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죠. 예, 유혈 사태만큼 막아야 된다는 데는 양쪽에 다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저희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마쳤거든요. 이때쯤이었으면 이제 정진석 실장의 호소문도 나온 상황인데 관련해서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같은 것들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3자 회동은 경찰이 이제 주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와 이제 경호처가 거기 응해서 3자 회동을 했는데 주된 논의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유혈 충돌 방지였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 충돌만은 막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제3의 장소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에 있던 변호인단들은 원래대로 강경한 입장을 아마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라도 우리는 대응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보다 못한 아무래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든 참다 안 되겠다 싶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말하자면 의논 없이 공개적으로 불쑥 말하자면 온건 안을 협상안을 이제 나름대로 내본 거요. 그건 이제 일거일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세게 밀고 나가지만 상당히 좀 한 거리가 있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측근이나 친윤 그룹, 비윤 그룹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좀 온건안, 협상안, 타협안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그룹에서 그걸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급기야 아마 내일쯤 그야말로 이제 재집행을 가면은 거의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뻔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나마 천만다행히 오늘 3자 회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극적인 어떤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체포영장 재발부 8일째인데 내일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경찰의 강경 대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예.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 아무 3자 회동 방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거기서 짧게 논의를 했을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공수처가 무리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은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직접 변론하는 기회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입틀막을 하려고 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체포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공수처가. 왜냐하면 영장이 지금 유효기한이 27일까지거든요. 27일까지면 총 4번의 4차례 변론 기회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러면 아마 직접 변론 기회를 빼앗긴, 그러니까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요. 오동 공수처장이 오히려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아직 공수처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고 논의를 한다면 관련해서 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특혜다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는 아니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가 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방문 조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면 전직 대통령보다 더 예우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우의 선례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방문 조사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전 세계 생중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 나라의 국격이 있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수갑을 채우고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전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포된 모습을 보여준 게 과연 맞겠느냐. 헌재에서 심리가 결정되고 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서야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절차지만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그렇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전 세계 타전하게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타협안이 나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공수처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으면 내일이든 어쨌든 계획했던 영장 재집행을 실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각 그 경찰청에서는 서울 출동대기도 시키고 있고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계획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 경찰과 공수처들이 이제 최대 한 1,000명 정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2박 3일 장기전까지 대비해서 지금 기조기까지 준비해서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호처가 막을 방법은 물리적, 말하자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용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거고 그리고 그 경호처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포만 놓지 실제 무기력, 물리력, 무기를 사용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법률 대리인 쪽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국격, 그다음에 대통령의 격에 맞게 예우를 해서 체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대통령이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훨씬 더 법적으로 엄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 가래를 받고 담배꽁초를 버린다. 일반인들 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십시오. 그다음 그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계엄에는 두말할 필요 없고 또는 이제 대통령 망신주기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국제사회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망신 줬습니까? AP통신이나 뭐 BB통, 영국에 뭐 미국 할 것 세계적인 언론에게 대대적인 망신을 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망신을 시켰기 때문에 윤석열 망신주기, 국격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입에서는 말할 단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호처 내부가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경찰에서는 경호처 실세들 그 간부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출석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 어떤 분위기라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경호처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 요원과 경호 구역을 사수한다 그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체포 영장 그리고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 그러면 자기는 협조하겠다라는 게 경호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호처 법에 따라서 근무하는 또는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그런 경호처들이 안에서 내분을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보고요. 제가 김성훈 그 경호차장 개인적으로 압니다. 옛날 대학원을 같이 다녔고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채 출신으로서 국가 간에 투철하고요. 굉장히 자기 원칙주의자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파라고 얘기하는데 강경파가 아니고 원칙파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꼭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일부 언론과 민주당 쪽에서 이간질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호처에 있는 부장이죠. 어느 부장이 밖에 나가서 호텔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을 만나가지고 관저에 있는 주요 경호 위치를 알려주고 근무 시간대 그리고 휴대하고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도 나왔느냐? 대기 발령이 아니라 김성훈 차장에게 항명을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이건 사실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윤건영 의원님께서 지금 안에서 내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간질을 하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하게 나서게 되면은 경찰들도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도 강경하게 더욱더 반박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얼굴하고 신분증 확인해야죠. 왜냐면요, 거기서 만약 불법 행위가 있다거나 또는 치상이 있다면 체증을 해가지고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그렇지. 경찰을 고발해도 경찰을 또 현장에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거꾸로. 경찰은 경호처를 한다지만 경호처는 거꾸로 경찰을 또 체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특수공무 방해죄라고 지금 상대가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굴 공개라든가 신분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나 외부인이 섞여 있을 수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한 일이고 더구나 안에 관저가 군사 시설입니다.
군사 시설을 안에 들어와서 직접 목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셀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과 신분증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이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저기에 소총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노출한 걸까요? 저런 경우는 사실 아주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테러범들이 뭐 대통령 주변에 근접에 나타났다고 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배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테러범들이 집단으로 이제 몰려왔을 때 공격을 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저거를 보면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강제로 진입할 경우에 우리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나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사태의 해결을 무력이라든지 물리력, 군사력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예.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경호처 내에 이제 상당히 그때 분열 현상, 심리적 와해 현상들이 지금 빠르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에 이제 경호원들 쪽 가까운 사람들이 연락을 해보면 내부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호법에 맞으나 그러나 아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경호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은 테러라든 전시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까지는 사용하는 걸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지배적인 팽배가 예.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현직 경호관의 아내 편지가 이제 뭐 언론에 이제 떠서 상당히 그 잔잔한 감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이 현직 경호관인데 남편이 매일매일 요즘 지옥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모든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은 지옥으로 몰고 있다라는 이런 참 울면서 하소연한 글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단계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단 아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도 공수처도 경호처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뒤늦게나마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신 가족부장은 오늘까지 출석했는데 아직까지 출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관저로 간다면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같이 들고 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응할까요? 그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경찰이 집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예. 수색 영장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도 체포영장이 어떻게 나왔을 걸 상상이 되냐면은 아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한 예외 그 법 조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판사가 세상에 유례가 없는 입법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요 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또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도 또 불법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당연히 그걸 집행하려고 그러면 강력히 저항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기 말씀드리면은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총기 사용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경호처는요 경호법에 따라서 훈련 받아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는 아주 그 엄격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말을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을 예정은 없다고 보고 그럼 그 칼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관저에 있는 주방에서 가져옵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문구점에서 칼을 사옵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오히려 좀 선동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렇게 그 배낭 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경찰들이 3단봉 들고 다니는 것처럼 각자 유닛별로 각자 조직별로 휴대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국방부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앞에는 병사들이 M16 총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호처는 원래 휴대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3단봉 휴대할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각각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경호처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6명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 차장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패싱하고 다른 6명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심리적인 압박이고 경호처 내부에 이제 강경파, 온건파 간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온건파 쪽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호 아성 요새라고 하지만은 사실 군 파견이라 경찰 파견이라 온건파들이나 다 떨어져 나가고 사실 강경파 3인방만 남아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아주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자 가족경호부장 3명 정도가 이제 강경파 3인방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거의 지금 뭐 와해 상태로 급속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칼이라 사용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상당 부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설마 그렇게 칼까지 동원하고 했으나 그러나 하도 대통령이 그동안 솔직히 말 뒤집기나 거짓말을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총탄을 휴대하지 말라고 그랬다니 했고 또 국회에도 투입하지 말라고 그랬다 계엄군을 여러 가지 그 앞뒤 말이 다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저 경호원들 특수 정예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 큰 묵직한 배낭을 메고 검은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군부대 배회를 하는데 저게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누구나 메는 배낭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상당히 위험용이고 협박용이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런 위력적이고 무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방송 때마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어떤 법적 집행에 순순히 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뭐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항상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 생일 때 고급 의전용 차량 이용해서 깜짝 이벤트 기획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야,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주 막 쏟아져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나 영부인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김건희 여사 생일 축하 때 깜짝 이벤트, 그 고급차가 좀 뭐냐 벤츠 뭐 명칭은 마흐바흐인지 뭔지 비싼 차 뒤에 트렁크에다 뭐 풍선에 가득 실어서 뭐 열었더니 뒤에서 풍선이 훅 날아가고 프랭카드가 날아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반려견까지 뭐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그냥 흘러가는 가십성 얘기이길 바라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런 사적인 인연이라든지 과잉 충성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제안을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호처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이 경호처의 이제 장막을 뚫고 나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하게 되잖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막바지 법률 검토하고 있다는데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경찰과 달리 공수처가 수갑이나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경찰에는요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집행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수갑이나 포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의 사용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갑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갑을 채우면은 이거는 나중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갑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경찰한테 수갑 채우는 걸 넘겨줄 것인지 만약에 경찰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경찰께 넘겨줬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공수처가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다음에 경찰한테 수갑 채우는 권한을 넘길 수 있느냐 문제,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기 영부인한테 생일 파티 뭐 해준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 김성훈 차장이요. 지난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 5명인가 6명 모셨던 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보 좌파든 뭐 보수 진영 정권이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전부 다 대통령 요인을 잘 경호해왔던 사람인데요. 아마 경호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역대 이제 경호처장이 누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영부인이라든가 대통령이 생일되면 경호처에서 축하 파티 해주는 거는 이벤트 해주는 거는요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예. 어떤 풍선이냐 아니면 꽃갈 모자 쓰고 갑자기 폭죽을 터뜨리면 축하해 주냐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느냐 등등의 내용은 약간 다르겠지만 당연히 의례적으로 해온 생일 축하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경찰이 내부 분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부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안에서 누가 내부 그러니까 즉 지금 그 경호처에 있는 부장이 밖에 나가서 경찰하고 서로 소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마 그 소통한 경호처 부장이 우리 경호처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공문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경호처 안에 있는 약한 고리를 흔드는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치졸한 방법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호처 내부망에도 비판글 올라왔다, 뭐 삭제됐다 다시 올라오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예. 글도 그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글도 아마 이 부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소통하는 아마 안에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력이란 말은 그렇지만 직원 몇 명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서로 모의하거나 또 논의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최 원장님 생각 좀 다르시죠? 경호처의 특성상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이나 경찰보다 훨씬 더 상명하복 문화가 세서 내부 논의한 정보를 밖으로 어떻게 경찰에 몰래 만나서 전달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팩트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탄탄한 경호처가 심하게 균열이 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경호처가 흔들리고 와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가야 그게 바로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 정서라 여러 가지로 그래야 경호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만약 정면 충돌하고 경호처 지키겠다, 조직 지키겠다고 말해 조직 이기적으로 나갈 경우는 정말 경호처는 걷잡을 수 없는 오점을 겪고 상당히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경호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경호처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 바람입니다. 자, 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심리가 열리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 밝히긴 했고요. 네. 불출석 의사는 밝혔는데 일단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나 무더기 이의 신청도 같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재판관,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가 김희수 변호사인데요. 예. 그 김희수 변호사가 속해 있는 재단에 바로 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의 가족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 보기에는 이게 공정한 심판이겠느냐, 축구 경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정계선 재판관은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법연구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재판 지연, 재판 불공정 이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선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요, 지금 사건 기록을 넘겨달라 해가지고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근데 원래 헌재법에 따르면요, 이거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직접 변론 또는 직접 주의 또 공판주의라 해서 헌재에서 심리 열린 거 거기서 확인된 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검찰에서 일방적인 주장 한쪽의 진술만 가지고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재판에 심리에 임하게 되면 예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증을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불균형하다라고 해서 지금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을 정계선 재판관한테 한 상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요즘 언론들이 오늘자 매근 방송의 제목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출발부터 시작부터 반발 이런 제목을 많이 뽑았더라고 언론들이.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헌재 시작하자마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응하는
어떤 이 꼬투리 잡기가 시작됐다. 지금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 신청만 3건을 했어요. 재판부가 적법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수사 기록 수집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현재 기일 5번 정한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전부 문제가 있다로 이의 신청만 3번 하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완전히 바꾼 게 있습니다. 전에는 탄핵 심판부터 먼저 받겠다라고 공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바꿔서 한덕수 대행부터 먼저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라고 또 바꿨어요. 이런 말을 바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더니 방문조사를 또 안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래서 이 기피 신청도 일리는 있지만 그동안에 최근 들어 해온 여러 가지 그 좀 행적들을 보면 법안권 일일이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다시 내일 모레 있죠. 또 다시 2차 변론 기일인데도 과연 그때는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현재 내내 재판 내내 이런 법의 꼬투리 잡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표현하면 법률 만능주의고 그리고 또 형식은 법치주의인데 이런 형태가 저는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뭐 법차주의가 법을 바로 사는 듯한 그런 법차주의가 아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